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만 9,064명 발생해서 14일 연속 10만 명 미만을 이어가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32명으로 닷새째 5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72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서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춰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은 두뇌가 20년 늙는 정도의 인지 능력 손실 또는 IQ가 10 줄어드는 수준의 두뇌 능력 저하를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장애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자체보다는 뇌의 산소 공급 부족과 혈액 응고 등으로 인한 혈관 막힘, 미세 출혈 등에 지목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반도체 개발 특허 수수료 과정과 배우자 증여세 늑장 납부 문제 등을 지적했고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옹호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73년 판결로 확립된 녀석의 낙태권 보장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하는 등 찬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만 명대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4만 9,064명으로 전날보다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2만 7천여 명 줄어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지역 발생은 4만 9,035명으로 수도권 43.4%, 비수도권은 56.6%입니다. 전체 확진 규모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급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5명 늘어서 현재 432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72명으로 닷새째 두 자릿수 규모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26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26만 8,192명으로 전날보다 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2만 3,215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3%포인트 내려가 23.9%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2.4%,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27.2%입니다. 네, 정부가 야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지만 일상 풍경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마스크 쓰는 게 편한 분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밖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적응 단계를 넘어 일상의 한 부분이 된 야외 마스크. 마스크는 쓰는 게 더 편하다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감도 아직은 있고 그래도 좀 더 관성이라고 하죠. 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썼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바로 벗는 거에 대한 좀 어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년에서 3년가량 계속 쓰고 있어서 갑자기 벗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좀 덜 해왔는데 마스크를 갑자기 벗게 되면 그만큼 약간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에선 벗어도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거슬립니다. 좀 코가 간지러워서 계속 쓰고 다니는 것도 있고 아직 많이들 안 벗으셔서 조금 아직은 조금 이른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서
혹시나 제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전파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돼서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선 벗고 안에선 쓴다는 번거로움은 주저하게 만드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장 지금 아직 실내는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벗고 있다가 들어가서 쓰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좀 걱정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직 착용하고 있어요. 귀찮다는 말은 어르신들에게서도 절로 나옵니다. 벗었다 그 샀잖아요. 그냥 끼고 있어버린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 쓴 게 아니니까 이제 일상화가 되어 있으니까. 다만 젊은 세대보다는 건강 걱정이 더 컸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더 개인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하고 다닐 겁니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그만큼 거리낌 없이 벗으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입국 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민관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사 노무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민관의 재택근무 비율도 확대되는데 특히 연내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재택근무 도입 기업에게는 프로그램 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은 두뇌 20년 노화나 지능지수 10 감소에 맞먹는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와 케임브리지대의 연구진은 현지 시간 3일 이 클리니컬 메디슨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은 인지 능력 손실이 50세에서 70세가 될 때와 비슷하고 두뇌 처리 속도 하락은 IQ 10을 잃는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7월 사이 영국 케임브리지의 아덴브룩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감염 6개월 후의 추론과 문제 해결과 같은 능력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인지장애는 바이러스 감염 자체보다는 뇌 산소나 혈액 공급 부족, 혈액 응고로 인한 혈관 막힘, 미세 출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법원의 제지에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CDC는 2세 이상을 대상으로 비행기, 열차, 버스,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수단과 실내시설에서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CDC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새 변이 출현의 영향, 향후 추세를 고려한 권고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종우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여야 과방위원들은 어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직후 전체 회의를 다시 열어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적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측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반도체 개발 특허 수료 과정과 배우자 증여세 늑장 납부 문제 등을 지적했고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옹호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가 우리 경제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임박하면서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압박받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정권 교체기에 당국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신음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8% 오르며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당국은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장기 도약 계약 체결과 사료용 밀 옥수수 추가 물량 확보 등 원자재와 국제곡물 수급 안정화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이창용 총재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또다시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월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이 아마 미국 FOMC 미팅에서 지금 50bp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니면 더 이상 됐을 경우에 자본 유출입이라든지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60원 선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도 문제입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대해 한국은행은 4%대를, 일부 전문가들은 5 내지 6%까지 예상하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경제팀의 위기의식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병현입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가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새 85억 달러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493억 달러로 한 달 전에 비해서 85억 1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은은 미국 달러화 강세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 금액이 줄고 외환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 등에 따라 보유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는 3월 말 기준 세계 8위 수준으로 중국이 3조 1,88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과 스위스 순입니다. 네, 지난해 매출 500대 국내 기업의 지형도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전자공시 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선정한 결과를 보면 배터리와 K-팝, 가상화폐 관련 기업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선전했고 배터리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년보다 299위나 순위가 급등하면서 44위를 차지했습니다. 두나무는 168위, BTS 소속사 하이브는 447위에 오르는 등 39개 기업이 500대 기업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과일 재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광양에서도 제철을 맞은 애플망고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바나나를 조기에 수확할 수 있는 농법도 개발하면서 아열대 작물 육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확 현장을 오선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른 주먹보다 큰 붉은 과일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잘 익은 과일을 골라 수확하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익으면 사과처럼 빨갛게 변하는 애플망고입니다. 애플망고는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 주로 제주에서 생산되지만 광양시가 10년 가까이 농가 육성에 나서면서 광양산 애플망고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겨우내 최저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며 정성스럽게 키운 애플망고는 당도가 20브릭스에 육박합니다. 당도 하면은 1등이라고 해야 돼. 2등도 하기 싫어. 그 정도로 당도가 높고 소비자들이 한번 드시면은 1년을 기다려요. 3m 높이 나무에는 수확을 앞둔 바나나가 한가득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바나나는 유통기간이 긴 수입 바나나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신선합니다. 특히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가 1년 정도 걸리는 바나나 수확 기간을 2-3개월 앞당기는 재배 기술을 개발하면서 홍수출하 예방도 가능해졌습니다. 바나나 육묘를 먼저 해서 4개월 정도 길러낸 다음에 이렇게 본포에 정식하기 때문에 바나나가 10개월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생산해서 농가 소득에도 한 20%에서 30%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생산되는 아열대 과수는 애플망고뿐 아니라 레드향과 백향과 등 7가지. 초록빛 보약이라 불리는 매실 수확도 앞둔 전남 광양이
달콤한 과일 향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면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청사입니다. 낙태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전날 밤부터 몰려들었습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로 불리는 1973년 연방 대법원 판결은 임신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공화당 우위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이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연방 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법 자체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다수 의견으로 이를 뒤집는 초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It goes far beyond the concern of whether or not there is the right to choose. It goes to other basic rights, the right to marry, the right to determine a whole range of things. 심지어 만약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낙태 논쟁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정치적 쟁점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 갇혀있다 대피한 민간인들이 자포리자에 도착하자 러시아는 아조스탈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서방 지도자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대피한 민간인들이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자포리자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인 피난민들은 유엔과 적십자가 감독하는 작전으로 아조스탈 제철소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떠난 뒤 러시아군은 아조스탈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바딤 아스타피예프 러시아 국방부 공보실 대변인은 현지 시각 3일 우크라이나 부대가 지하실에서 나와 제철소 영내와 건물들에서 전투 진지를 확보했다면서 현재 러시아군이 대포와 군용기를 이용해 이 진지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조우 연대도 러시아군의 거센 공격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Цілу ніч по території заводу «Азовсталь» працювала ворожа корабельна артилерія, ствольна артилерія, скидалися надважкі авіаційні бомби. Внаслідок цих злочинних дій загинуло 2 цивільних жінок. 팔라마르 부사령관은 러시아군이 해안 쪽에서 보트를 이용해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의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서방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one message for you today. Ukraine will win. 존슨 총리는 연설에서 3억 파운드, 4,75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군수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영국이 새로 지원하는 무기에는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 위치 정보 시스템 교란 장비 등 첨단 장비가 대거 포함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전쟁 중 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와 손가락을 잃은 우크라이나 간호사의 병동 결혼식 현장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춤을 췄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댄스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의 한 외과 병동입니다.
병동 의료진과 지인들이 모인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23살 동갑내기 옥사나 발란디나와 빅토르 바실리프가 주인공입니다. 신랑 빅토르는 다리를 잃은 신부 옥사나의 몸을 완전히 들어 올린 채 천천히 춤을 췄습니다. 신부 옥사나는 결혼식 내내 환한 미소를 짓다가도 이따금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3월 27일 이들은 루안스크 지역의 리시찬스크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길에 지뢰가 터졌습니다. И только успела крикнуть «Зай, глянь!» И он смотрит, а я подлетаю. Я упала лицом в землю, у меня неимоверный гул стоял в голове. Честно, мне хотелось плакать, но я не мог плакать. Шок, неосознание, что это происходит. Страх. 2 назад. Да, страх. Это первый страх потерять близкого человека. 두 다리와 손가락을 잃은 옥사나는 한때 삶의 의욕을 잃었지만 신랑의 지극한 간호와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인 신랑 신부는 재활 치료에 전념해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도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 곳곳에 러시아군이 설치해 놓은 수많은 지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네, 오늘 뉴스 모두에 코로나19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에 걸려 재택치료할 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사서 폐 기능이 괜찮은지 자가 진단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국산 미인증 제품들이 코로나19 감염 시 요긴하다며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박스 안에 작은 상자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입니다. 손가락에 끼우기만 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폐 기능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어 코로나19 재택 치료 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적지 않은 제품들이 엉터리였습니다. 서울시가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했는데 5개 업체에서 제품 5만여 대를 식약처 인증도 받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용도로 수입해 팔았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의료용으로 수입하려면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인증 제품 다수는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부는 저산소 상태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정상 상태라며 엉터리 판정을 했습니다. 측정 시마다 오차가 생겨 정확한 산소 포화도를 알 수가 없었고, 이는 저산소증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해서 환자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증번호와 모델명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사이트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주식을 처음 하면 줄이니 또 골프에 입문하면 골리니 어떤 분야의 초보를 빗대어서 요즘 어린이의 리니를 많이 붙이는데요. 인권위에서 이 표현에 자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린이가 미숙하고 불완전하다는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표현 대신 초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